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4주차 첫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재를 보시면 28페이지 향신료, 조미료 이 부분을 이제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브렛색이라든가 요리 도구, 그렇죠? 예, 막 칼에 대해서도 봤고, 예, 이런 조리 도구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짚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팬, 불의 세기, 중국 음식에서 불의 세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음, 어, 그러니까 맛을 내는 데 있어서 이 불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불만큼 중요하고 중국 요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조미료, 향신료죠. 예, 교재에는 28페이지에서부터 향신료까지 포함하면 35페이지까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교재를 같이 보면서 이 영상을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29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이제 PPT로 보고 있는 성초우, 라오초우, 라오자오요, 또반장, 하오요, 하시엔장, 엑소장, 티엔면장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좀 발음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 외려죠. 중국 발음이기 때문에 좀 생소할 수는 있어요. 계속 이제 우리 수업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나올 거고, 그럼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수도 있으나 다 알면 좋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거 몇몇 개만 조금 이해하시면 좀 익숙하게 보면은 그렇게 큰 어려운 점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성초 같은 경우는 성이 그러니까 그럼 생한 거죠. 생하고 이건 그 로자인데 좀 오래됐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게 다 간장 종류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빼놓은 게 뭐가 있냐면 간장 종류도 있고 뭐 다른 소스들이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쵸? 네, 굉장히 중요한 소스들을 요리하는 데 써서. 그런데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식초예요. 근데 여기는 식초가 안 나와 있잖아요. 얘는 식초. 그래서 식초에 대해서는 뒤에 그러면요. 나중에 다시 한번 따로 영상을 통해서 어떤 그 식초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중국에서 식초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명절을 조금 살펴봤잖아요. 그때 퀴즈도 나가고, 예, 그 추석과 중추제죠. 중추절 때 먹는 그 월병 이야기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그 중국의 이제端午节는 우리말로 이제 단오절이잖아요. 단오 때 먹는 뭐 쫑지라든가 이런 것들 좀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설에 먹는 게 뭐라고 했죠? 예, 자오제라고 했죠. 남방에서는 뭐 떡 종류, 땅가오라고 하는 떡 종류를 먹는다고 그랬는데, 어, 우리가 요거 좀 보고 이 어, 그러니까 조미료죠. 요걸 조금 보고 설과 관련된 영상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그때 이제 자오즈, 그러니까 설 때 자오즈를 먹는데 그 자오즈 먹을 때 반드시 이렇게 찍어 먹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식초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간장을 주로 이제 활용을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이제 식초를 주로 찍어 먹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초 문화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식초 문화가 발달한 지역이 어디냐면 산동 있죠. 산동 옆에 보면 산서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서, 산동. 그러니까 서쪽이죠. 산동, 동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의 큰 산맥의 서쪽에 있다. 그래서 산서성인데 그쪽이 바로 식초로 굉장히 유명한 고장입니다. 그래서
그 식초와 관련된 것도 뒤에 한번 시간이 되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나와 있는, 교재에 나와 있는 성초 라오초, 그 다음에 이런 고추 기름이죠. 두반장, 뭐 이런 것들을 함께 조금 보도록 합시다. 교재에도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성초 하면 약간의 이제 약간 짜거든요. 성초는 짜지만 맛은 담백하고, 그 다음에 이게 라오초 같은 경우는 약간 싱거워요, 맛이. 색깔은 진하지만 싱겁다. 이게, 그러니까, 그게 좀 그런 특징이고요. 대신에, 풍미가 좀 이렇게 풍부한, 그렇게 이제 좀 있는 그런 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간장 종류도 우리가 뒤에 상해 강남 쪽의 요리를 한번 살펴볼 거거든요. 그때 한번 또 보도록 합시다. 어떤 간장 종류가 있는지. 뭐 미리 볼 수도 있는데 한번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성초는 좀 짜고 라오초, 그렇죠? 라오초는 조금 덜 짜고 그 대신 약간 달짝지근한 그런 맛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교재 이제 29페이지 보시면 뭐 똥포로우죠. 우리가 이제 동파육, 소동파, 소식, 그렇죠? 동파라고 불리기도 하고 뭐 소식이라고 하는, 원래 이름도 소식이고요. 그 사람이 만든 동파육, 똥포로우의 중요한 재료로도 사용이 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동파육은 돼지고기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돼지고기에 오랜 시간을 들여서 얘를 이제 조리하다 보면, 그러니까 돼지고기가 거의 그냥 속까지 간장이 들어가죠.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라오초다. 이 간장. 그래서 먹으면 입에 사르르 녹죠. 그 다음에 이런 뭐 홍샤오라고 하는 뭐 그런 요리도 있거든요. 뒤에 이제 나올 텐데, 그런 요리에도 라오초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성초 라오초에는 우리가 말할 때 이제 식초 있죠. 식초에도 이렇게 쓰입니다. 식초에도 그런 게 있다. 그래서 나중에 식초도 이제 성하고 라오하고 이렇게 나눠져서 식초를 이제 추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식초는 이제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물론 간장도 그렇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그 식초를 그냥 먹는 경우도 있어요. 약이다, 몸에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뭐 음료수처럼 물에 타서 마시기도 하고, 아니면 뭐 국수나 면에다가 식초를 넣어서 먹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더 식초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너무 맹신할 정도로 이제 그런 문화를 가진 지역도 있으니까 그 뒤에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라자오잖아요. 라는 이제 맵다는 뜻이니까 라자오는 고추죠. 고추기름. 고추기름 주로 어디서 나오나요? 씨 같은 데서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씨를 압착을 하면 씨에서 이제 기름이 나오죠. 물론 이제 대부분의 이 씨 같은 경우는 고추를 추출하고 씨가 고추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 씨를 이제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씨를 이제 전문적으로 씨에서 이제 이런 기름을 추출해서 먹을 수 있는 거죠. 매콤하고 아주 맛이 좋죠. 그 다음에 또반장, 이 두반장도 이게 사천의 대표적인 재료거든요. 양념인데 이 양념에 대해서는 따로 뒤에 사천 음식 할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교재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우리 몇 페이지입니까? 45페이지, 44페이지 보면 중국 요리의 4대 천왕 이렇게 나와 있죠. 4대 천왕 할 때 루차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川차이도 나오고,
광동차에도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외차에도 나오고, 외차이가 이제 광동차이죠. 그 다음에 강남과 관련된 그 요리도 나와요. 네, 강남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도 이제 강남이 있는데 중국에도 강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초는 아니고 이제 간장 종류 할 때 간장 종류에 대해서는 그 강남 요리 이 지역 중에 하나인 상하이 상해 그 지역을 다룰 때 조금 보고 그 다음에 그 또우반장, 우리 지금 네 번째 보고 있는 또우반장 같은 경우는 사천 요리할 때,川차이 할 때,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음식에서 이제 가장 맛있는 음식 그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쓰촨이죠. 사천. 그래서 한국에서도 사천 뭐 요리가 좀 유명하죠. 뭐 사천 짜장, 짬뽕 이런 이야기 하는데 사천에는 짬뽕이 있느냐? 글쎄요. 사천은 짬뽕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천이 왜 유명하냐면 이제 매콤하기 때문에 유명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맛을 돋구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쪼반장은 그때 사천 요리 할 때 이제 보기로 하고, 예. 일단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 29페이지 밑에 보면 그 나와 있어요. 콩과 누에 콩을 섞어서 발효시킨다. 주로 이제 그 누에 콩을 잠두라고 하는데 그 콩을 많이 사용한다 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뭐 사천의 웬만한 볶음 요리에는 이 두반장, 또반장이죠. 우리는 이제 두반장이라고 하고 중국어로는 또반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또반장을 필수일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30페이지 보시면 하오요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일종의 이제 굴소스죠. 그래서 대부분 그 중국 요리에서 보면 굴소스를 또 뭐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그래서 이런 굴소스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이센장이 있고요. 예. 하이센장은 물이나 설탕, 콩, 식초 이렇게 쭉 설명이 다 있어요. 여러 가지 이런 재료들을 사용을 해서 발효시킨 조미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뭐 광동어로는 뭐 호이신, 뭐 하이센장, 예, 하이센을 호이신 이렇게도 이제 불린다. 광동을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이유가 광동 같은 경우는 그 지리적으로 보면 이제 바닷가잖아요. 바닷가고 과거에 이제 실크로드 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을 때는 육상 실크로드를 이제 봤죠. 그러나 육상 실크로드 외에 또 해상 실크로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상 실크로드 길을 어떤 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물론 상해도 뭐 그런 역할도 했긴 했지만 광동은 굉장히 오래된 그 무역항이었고, 그래서 외래 문화하고도 이제 교류가 아주 잘 이루어졌던 그런 곳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외래 문화도 많이 들어와 있고, 좀 어떤 면에서는 또 개방적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외국에 또 많이 진출하는 그런 이제 현상들도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가게 되면 음식도 가게 되고 문화도 같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음식의 상당수가 바로 광동의 영향을 받은 그래서 그런 명칭이 우리에게 이제 전해진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 다음에 엑소장. 홍콩에서 이제 만든 소스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우리는 엑소 소스다라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티엔맨장. 티엔맨장 같은 경우, 티엔이라는 것은 이제 그 약간 이제 달달한 그런 의미 있잖아요. 단. 그래서 요거는 뭐, 찐장 로스 같은 거 먹을 때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뒤에 이제 그 북경 그 요리구이가 있거든요. 오리구이. 그래서 그 오리구이 먹을 때도 요거를 좀 사용해서 먹을 수도 있어요. 베이징 카오여라고 하죠. 오리구이를. 네, 그래서 그때도 이거를 사용해서 먹는데요.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먹기에 그냥 뭐 무난하고 뭐 좋습니다.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중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런 조미료를 이제 살펴봤어요. 총 한 8가지 정도 되는데, 그러면요. 그렇죠? 8가지 정도 하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성처, 라오초, 그 다음에 두반장, 하오요, 이 정도 이렇게 조금, 보면 될 것 같아요. 중국에서 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미료가 이제 이런 몇 가지가 있는 거죠. 그쵸? 간장하고 두반장 종류, 그 다음에 굴소스로 만든 하오요, 이게 좀 많이 사용되고 있고, 식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조미료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여기에 지금 포함을 시키지 않았는데, 식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음식을 우리가 먹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빼놓을 수 없는 뭐 조미료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종류 어떻게 보면 향신료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뒤에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설과 관련된, 우리가 이제 추석도 받고, 그러니까 추석이 이제 중추절이죠. 중추제도 받고, 그 다음에 단우절도 받습니다. 근데 아직은 그 설에 대해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설이지만 중국에서는 춘절, 춘제라고 하죠. 관련 영상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경이죠. 총칭시.不这样，去追队了。来呀，你莫紧吼啊，我这儿累遭不住了。你们今后来嘛不？做个猪都做不到啊！哦，上吊，我不是帮帮你做嘛。别个听见小人两口子老来吵架，我小弟就是你呀！起来了，走嘛，走吧。管我滚开，走，大家走，走，走嘛。무경도 과거는 일종의 이제 사천 지역인데요. 이 사투리가 굉장히 강하죠. 对，有的。对。师傅，你会吹呀、把土都吹废了。 중국에서 음력 12월에 돼지를 잡는 모습은 바쁜 시기가 돌아왔다는 증표입니다. 산초, 팔각, 계피, 월계수잎 등 각종 향료들을 섞어 볶은 후에 예, 보셨죠? 방금 나와 있는 영상을 보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할 향신료죠. 그렇죠? 이런 산초 같은 경우도 나오고, 산초는 이제 33페이지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월계수잎 같은 경우도 몇 페이지 나와 있나요? 34페이지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주 쓰이는 이런 그 향신료죠. 특히 이런 산초 같은 경우는 뭐 사천 지역에서 필수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거의 안 쓰이는 게 없을 정도죠. 그리고 중경은 뭐 사천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죠. 물론 이제 행정구역상 직할시죠. 네, 직할시이긴 하나, 지역상 봤을 때는, 그러니까 문화권으로 봤을 때는 이제 사천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산초, 팔각, 계피, 월계수잎 등 각종 팔각도 향료들을 들어가 섞어 있죠. 볶은 후에 가루가 되도록 갈아 가는 소금을 집어넣습니다. 염장은 맛을 보존하는 전통 방식입니다. 공기가 식기 전에 적당한 분량의 양념을 골고루 발라주어야 하는데 자오밍후이 씨는 이 작업을 60년 넘게 해왔습니다.
真入下铺了。快来呀，皮匠，有地入上来。来喽，来了。来，过来。산속의 측백나무 가지와 두축나무는 향이 진하고 오래가기 때문에 나벽을 훈제하기에 아주 좋은 연료입니다. 少会点嘛，看你得这一身灰灰。 감귤 껍질을 화로 안에 집어넣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감귤 껍질이 교재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천피라고 나와 있어요. 35페이지 보시면 천피,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진피인데, 이 교재는 이제 그 말린 걸로 나와 있죠. 말린 걸로 나와 있지만 아까 여기 우리 영상에서 이제 보면은 뭐 껍질도 넣고 뭐 그럽니다. 말린 것을 사용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같이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 감귤 껍질에는 나뭇가지처럼 식물성 기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연소되지 않고 미세하게 녹은 과립은 조금씩 위로 피어오르면서 고기의 겉면에 달라붙어 아주 천천히 스며들어갑니다. 연기와 불이 만들어내는 맛입니다. 나벽의 초벌은 춘절 일주일 전에 시작하는데 자오 할머니는 미리 맛을 볼 생각입니다. 굽고 삶기를 반복해 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색깔이 굉장히 좋죠? 이를 얇게 썰면 윤기가 흐르는 살코기가 기름과 절묘한 조화를 이룹니다. 바람에 건조하면 고기에서 물이 빠져 대부분의 단백질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오랜 전통의 음식물 저장 기술은 신선한 식재료 본연의 맛을 유지시켜 깔끔한 맛을 만들어내는 데 일조해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같이 볶아 먹으면 맛있겠죠. 吃完了。 그렇죠? 예, 이런 요리가 있습니다. 쌈며 오라 로우라는. 로우가 이제 여기서 로우는 이제 그 고기 육자를 뜻하거든요. 이제 고기를 이제 로우라고 하는데 대부분 여기서 로우 고기라고 뜻하는 것은 돼지고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사랑하죠. 우리는 뭐 돼지고기도 좋아하고 소고기도 좋아하고 전통적으로 보면 이제 소고기를 더 선호하죠. 좀 비싸기 때문에 많이 못 먹는 것 뿐인데 중국 사람들은 소고기보다는 돼지고기를 좋아한다. 예. 그래서 이렇게 돼지고기를 활용해서 만드는 요리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늘잎 나벽볶음. 예. 아까 나벽은 이제 그런 훈제에서 만들어진 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뭐 그렇죠? 吃饭，你看你好像是哦，碗筷子递在你手头。好，我是乡里的户啊，老了是伴儿了嘛，我那我一辈子都是乡里的户，我也是干净的。 소박하죠? 네. 햄처럼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최고의 나벽 맛을 보려면 자식들이 돌아올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네, 요게 이제 또 다른 적인데요. 이건 다음 시간에 뭐 볼 수 있으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볼 텐데 저렇게 이제 그 불을 사용을 해서 연기잖아요. 연기를 나오게 해서 그 연기로 하여금
고기 이제 표면에 붙게 해서 그러면서 천천히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놔두면 이제 발효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향신료도 이제 좀 발라놨기 때문에 그럼 아주 맛있는 고기가 되겠죠. 그래서 냉장고가 없었을 때 저런 방식으로 오래 보관할 수 있었던 거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다른 지역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언급했던 그런 소수민족들 지역 있잖아요. 이제 그런 지역에서도 보면 뭐 굉장히 좀 그 생활하기가 힘든 곳이잖아요. 예, 그쪽 사람들도 저렇게 돼지고기를 저런 방식으로 오래 이제 보관을 해서 명절 때 혹은 어떤 데 손님들이 올 때나 이제 그럴 때 이제 꺼내 가지고 요리를 해 먹었던 거죠. 잘 봤죠? 이제 미리 뭐 설 그 영상인데, 그러니까 춘절 영상이긴 하지만 우리가 향신료가 나오는 또 그런 영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향신료를 조금 보도록 합시다. 31페이지죠? 31페이지에서 35페이지까지인데요. 들어볼까요? 이제 오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향은 아까 우리 그 영상에서 나왔던 팔각, 빠자, 뭐 띵샹, 그 다음에 회향이죠. 회향을 이제 샤오회향이라고 해요. 소회향. 그 다음에 계피를 이제 꾀피, 산자오, 산초죠. 예. 여기 이제 5개를 이제 오향이라고 하는데 중국에서 이제 그 오향육, 이제 고기죠. 아까 이제 돼지고기 같은 뭐 소고기도 포함되지만 돼지고기 같은 오향육 하면 이렇게 해서 예, 많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5가지 향신료를 사용을 해가지고 배합을 뭐 모르겠어요.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겠죠. 네, 그렇게 해서 요리에 활용을 하는데요. 어떤 향신료가 있는지, 향신료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향신료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설이 있어요. 과거에 음식이 이제 부족했을 때,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과거에 그런 고기는 누가 먹었냐면 권력자들이 먹었겠죠. 지금으로만 뭐 왕이나 뭐 황제나 이런 혹은 뭐 귀족 이런 사람들이 이제 먹었을 텐데, 일반 이런 흔히 말하는 이제 서민들은 이제 고기를 잘 못 먹었다고 해요. 물론 이제 뭐 물론 먹었던 사람도 있었겠지만 보통은 못 먹었다라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왕이 뭐 고기를 하사했는데 그 하사한 게 아니고 이제 병사들이 먹고 나서 그거를 이제 오래 또 보관하고 먹어야 되잖아. 아껴서 먹어야 되는데 향신료를 이제 좀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향신료를 사용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좀 더 오래 보관하고 오래 또 먹을 수 있었겠죠. 예.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향신료가 시작됐다. 뭐 그럽니다. 왜냐하면 향신료 자체가 보면은 그런데 부패 방지라든가 이런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그런 이제 부패를 방지하는 거죠. 그러면 오래 이제 고기를 보관을 해서 먹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실용적인 측면이 좀 강하죠. 그렇죠. 고기 뭐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사용한다라든가 혹은 그 맛을 좀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라든가 이제 그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향신료가 활용이 됐는데 요것도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면 영상 보기 전에 잠깐 볼까요? 따회샹. 따웨이샹은 뭐냐, 팔각이다. 모양이 그 8개 이런 각을 지금 모양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물론 무조건 다 8개는 아니지만 이제 그렇게 그런 형태를 띠고 있죠. 그래서 이제 팔각 빠자오라고 했고요. 그리고 팔각에 대한 그런 그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교재 보면 31페이지 잘 나와 있어요. 그렇죠? 사천 사람들이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맵고 약간 자극적인 맛을 낼 때 사용을 한다. 얼얼한 맛과 알싸한 맛, 뭐 그 다음에 나쁜 냄새도 없애주고 뭐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식욕 증진이나 뭐 배뇨
이런 것들을 이제 촉진시키는 거는 대부분의 향신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그러니까 복부죠. 북부가 아니라 복부. 배가 좀 이렇게 좀,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팽만감이 있을 때, 요거를 조금 해소시켜주고, 구역질 같은 경우도 완화해주고, 요통도 뭐 변비라든가 방광염,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뭐 좋게 해준다.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향신료가 일종의 보면은, 치료제 역할도 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부 향신료는 유럽에 가서 뭐 이 어떤 향신료는 이제 뭐 그 만병통치약으로 이렇게 알려지기도 했죠. 이런 게 있고, 그리고 향신료 때문에 일부 그 동남아 지역 같은 경우는 말루크 제도, 그렇죠? 향신료 제도 같은 경우는 이제 식민을 당하는 그런 수모를 겪기도 했고, 그러면서 동남아시아가 다 약탈당하는 이제 그런 역사를 이제 가지고 있기도 하죠. 동남아가 그렇다는 거고요. 그 배경에는 이런 향신료가 있었다. 그만큼 향신료가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 무역에 있어서 향신료도 엄청나게 큰 역할을 했었죠. 그건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이런 따회샹이 있고, 그 다음에 샤회샹, 이걸 그냥 우리는 회양이라고 해요. 요거는 팔각, 얘는 회양. 얘도 뭐 소화 촉진을 하고요. 위장이 뭐 가스 제거라든가 뭐 이뇨작용이라든가 신진대사 촉진, 복통에도 좋고 뭐 이런 그런 기능적인 것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계피는 제가 어렸을 때 계피 나무 껍질을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계피는 굉장히 흔한 것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예. 요것도 향신료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시나몬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몸을 좀 따뜻하게 하고 그 고기 잡내를 없애주기도 하고, 또 이런 벌레들이 나타나는 때 그 방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벌레 나타나는 데다 요거를 좀 계피가루를 좀 뿌려주면 이제 뭐 개미라든가 이런 애들을 좀 싫어한대요. 그래서 또 좀 피한다고 뭐 그렇게 알려져 있는 향신료 중에 하나고, 중국에서도 그 필수일 정도로 자주 쓰이는 향신료이죠. 얘도 이제 항산화 그런 성분도 이제 가지고 있어서 뭐 소염제 역할도 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성분도 있고 이런 역할도 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 자주 사용하고 있는 향신료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뭐 고혈압도 뭐 혈압도 낮춰주는, 뇌기능도 보호해주고 뭐 그런 역할을 조금 뭐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초죠. 산초는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도 추어탕을 이제 먹을 때 반드시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인데, 냄새를 이제 뭐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중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지역은 바로 사천, 쓰촨이다. 우리가 이제 방금 영상에서도 봤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그 말라탕이라든가 허구어, 사천의 대표적인 음식인데, 허구에서는 반드시 들어가는 향신료다. 그 다음에 띵샹은 이제 정향이죠. 예, 정향인데 이게 약간 여러분들 보시면 모처럼 생긴데요. 모세 형태를 띠고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향이라고 하는데요. 요 이제 정향, 그 다음에 이 교재 뒤에 나오는 뭐 육두구, 34페이지 보면 육두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데, 요런 육두구, 정향, 이런 애들 때문에 그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에 이제 순환을 겪고, 또 유럽의 일부 국가는 네덜란드나 뭐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도 그렇고요. 뭐 이런, 특히 이제 네덜란드는 큰 부국이 되기도 했죠. 네덜란드가 그 향신료 제도를 이제 장악을 하죠, 최종적으로. 그러면서 막대한 부를 이제 쌓게 되죠. 뒤에 보면 이제 이런 육두구죠. 이게 육두구인데 로도코라고 하는 거고요. 방금 영상에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월계수 잎,
그쵸? 예, 맛을 이제 음식을 풍부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또 뭐 카레, 우리가 이제 카레 같은 경우는 자주 만들어 먹는데, 이제 카레도 이제 사용을 하면 맛이 굉장히 이제 풍부해지죠. 로도코 같은 건 이제 육두구. 얘도 이제 맛이 약간 이제 그 매운맛을 띠는데요. 그래서 위장 운동을 좀 도와주고 통증 완화라든가 소화 촉진, 뭐 해독 작용으로도 아주 굉장히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수면에 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또 이걸 좀 활용을 하면 잠이 잘 온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향신료들이 육두구도 좋고 뭐 정향도 좋고 이런 애들이 유럽에 가가지고 만병통치약처럼 이렇게 이제 알려지기도 했어요. 이거 외에 교재에는 이제 이게 쯔란이 1000피까지만 나오고 향채까지 나오는데, 그 외에 후추도 있죠. 후추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그 향신료고요. 예를 들어 이제 이 후추 향신료도 유럽에서도 거래될 때 보면은 거의 금보다 더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된 적도 있어요. 물론 다른 향신료, 뭐 정향이라든가 육두구라든가 그것도 당연히 산초를 포함해서, 산초 같은 경우 한국에서는 뭐 검은 뭐 금이다 이렇게 알려질 정도로 귀한 그 재료였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그런 희소성 가치 때문에 굉장히 그 가치가 높았고요. 지금은 뭐 그렇지 않죠. 과거에 그렇다는 겁니다. 후추도 뒤에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으면 보고, 아니면은 뭐 여기에 있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 봐도 시간이 그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이해 안 했는 거 뭐 위주로 보기로 하고, 후추도 있다 이 정도까지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 외에 육두구까지 방금 했죠. 그 다음에 쯔라는 이제 그림에 나와 있는 양꼬치잖아요. 양꼬치에 이제 뿌려서 이제 먹는 향신료거든요. 그러니까 양꼬치가 중국에서 주로 이제 먹는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향신료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쯔란이다. 쯔란을 뭐 쿠민 혹은 커민이라고도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물론 여기서 먹는 그 쯔란 커민하고 중동 사람들이 먹는, 중동 지역 사람들이 먹는 커민하고는 형태가 좀 다르게, 모양이 다르고, 그쪽에서는 빵에다가 넣어서 구워서 이제 먹기도 하고, 이제 빵 재료로 넣어서 먹으면 아주 맛도 이제 풍부해지고요, 몸에도 좋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재 34페이지 보시면 쯔란이 맨 밑에 있잖아요. 이란, 터키, 이집트, 러시아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한다. 중동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빵을 구울 때 반드시 들어가는 그 향신료 중에 하나고, 그 사람들이 먹는 그 향신료 색은 이런 색이 아니고 보통 이제 그 검은색, 커민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향신료죠. 그리고 요거는 뭐 양꼬치는 뭐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이렇게 널리 알려진 음식인데, 우리가, 그러니까 양꼬치는 이제 작은데 그쪽 지역엔 굉장히 커요. 막 너무 커가지고 먹기 불편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천피는 방금 한 진피, 귤껍질을 말려서 사용하는 그런 이제 향신료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10번째 보면 이제 샹차이죠. 고수. 중국 음식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사용되는 재료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깻잎을 자주 먹잖아요. 뭐 깻잎을 먹는 데 있어서 뭐 큰 거부감이 없을 거예요. 물론 뭐 못 먹는 사람도 있겠죠. 한국 사람들 중에 깻잎이나 뭐 김치도 못 먹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이 그냥 먹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중국 사람들은 이 샹차이를 대부분이 먹습니다. 못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물론 중국 사람들은 깻잎을 못 먹어요. 그게 좀 다르죠. 향이 좀 다른가 봐요. 그래서 이 샹차이 같은 경우는 음식에 뭐 그 면 요리를 만들어서
먹을 때도 넣어서 먹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그 볶음 요리에서도 이 샹채를 넣어서 먹기도 하고, 혹은 너무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샹차이를 따로 이렇게 큰 그릇에 담아가지고 뭐 맥주나 이런 안주로도 이렇게 먹기도 하더라고요. 그 조리법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은 여기까지 10가지의 향신료, 그 다음에 8가지 조미료를 봤고요. 관련 영상을 한번 보면서 다시 확인하도록 합시다.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중화요리. 다채로운 조리법과 식재료로 만든 산의 진미들 속엔 세상 어디에도 없는 향신료, 오향이 들어간다. 자,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가 이제 그 대만인데요. 예, 오향, 그쵸? 오향을 이제 우향이라고 합니다. 우향. 아까 우리가 이제 언급한 5가지 향신료가 있죠? 그쵸? 어떤 것이 있는지 다시 영상을 보면서 확인하도록 하죠. 타이베이. 중국 남동쪽의 섬나라 대만. 또 하나의 중국이라 불리는 이곳엔 중국 본토를 고스란히 옮겨놓은 듯한 진귀한 볼거리가 가득하다. 수도 타이베이에선 한 달에 한 번 축제가 벌어진다.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사찰 용산사에서 신을 가마에 태우고 거리 퍼레이드를 펼치고 있다. 타이완의 자금성으로 불릴 만큼 화려하고 아름답기로 유명한 용산사는 불교와 도교, 유교의 신 백여존과 토속신이 공존하는 독특한 사원으로 다양함 속에 조화를 이루어내는 중화인 특유의 문화를 엿볼 수 있다. 이게 참고로 이제 중국은 이제 이런 그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하고는 조금 약간 다른 성향을 했어요. 중국 대륙은 이제 공산당이 집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어떤 뭐 미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 보편화되어 있고요. 공식적으로는 어떤 종교 활동을 못 하게 되어 있지만 뭐 사람들은 뭐 신경 안 쓰고 다 하고요. 특히 이제 이런 그 복을 어떤 추구하는 그런 행위는요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어요. 특히 이런 대만 같은 경우는 엄청 좀 강한 편이다. 그래서 뭐 이런 점을 본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요 너무 보편화되어 있어요. 네, 그걸 알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실린 야시장을 보도록 하죠. 이 도시 한편에선 먹을거리의 향연이 펼쳐진다. 10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진 스린 야시장은 중국 본토 전역의 요리와 함께 미국과 유럽, 동남아시아, 일본 등 세계 각지의 음식들로 불야성을 이룬다. 먹을거리가 넘쳐나는 이곳에서도 특히 인기 있는 음식은 대만식 닭튀김인 지파이. 지파이를 비롯해 스린 야시장에서 파는 대만 요리에는 독특한 향신료들이 사용된다. 然后它是有加中药啊，然后还有五香粉下去先卤之后，然后再炸。然后台湾人来士林夜市一定会来这一家，因为有很多人在排队。然后它是创始店最有名的。 오향이 진하게 된 닭고기에 또다시 오향가루와 후추를 뿌려 매운맛을 낸 지파이는 CNN이 대만의 대표 요리로 선정하기도 했다. 鸡排就是以它大有名的，对，它有30公分的大小。 오향은 5개의 향신료를 섞은 것을 의미하는데 대만에서 오향은 우리의 파나 마늘처럼 일상적으로 사용된다. 或者是一
些小吃呢，都是有加五香粉的，所以我们台湾的食物里面，五香粉是非常常见的。而且其实台湾人非常熟悉五香粉的味道，例如说卤味啊、鸡排啊，还有一些炸的东西、腌制的东西都会加五香粉下去提味，所以台湾人其实是非常喜欢吃五香粉的。 대만의 대표적인 오향 음식으로 또 하나 루웨이를 꼽을 수 있다. 오향으로 향을 낸 간장 육수에 여러 가지 재료. 그러니까 루웨이죠. 얘는 이제 국물 종류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 이제 향신료를 넣어가지고 향신료뿐만이 아니라 다른 약재를 넣어서 만든 재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재료들을 넣고 자작하게 졸여내는 음식을 루웨이라고 하는데 대만의 국민 간식으로 불린다. 고기와 채소, 두부 등 30가지가 넘는 재료들을 취향대로 골라 바구니에 담아주면 적당한 크기로 자른 후 체에 넣고 끓인다. 이때 각 재료들의 맛을 살려내면서도 잘 어우르게 해주는 것이 육수다. 루웨이 육수에 들어가는 향신료 오향이 고기와 채소의 잡내를 잡아주면서 달고 매운 향을 가미해 루웨이 특유의 맛을 완성한다. 对，这个它汤头应该就是中国很常有的中药，很多中药材下去熬煮的那个汤头，然后加上各式各样的食材下去穿烫，应该说穿烫，这样吃起来就是会很入味，可以吃到中药材的那个香气而且有饱足感，可以当主餐。对对对， 수백 가지에 달하는 중국의 약재 중에서 루웨이 육수에 사용되는 향신료는 20여 종. 이 향신료들을 어떻게 조합하는가에 따라 루웨이의 맛도 달라진다. 它就是有一些中药材，就是大概有小茴、大茴、公丁香，然后川花椒、野甘草、八角等20几种中药材下去，就是卤的这样子。 각자가 선택한 재료들로 자기만의 요리를 즐길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루웨이를 좋아한다. 여기에 오향은 재료의 맛을 돋우고 풍성하게 해서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게 해준다. 그렇다면 중국인은 언제부터 오향을 사용하기 시작했을까? 대만 남쪽 가오슝에 있는 루웨이 박물관. 이 박물관은 루웨이의 역사와 함께 루웨이의 맛을 결정하는 오향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오향의 기원은 중국 한나라 시대로 처음엔 5개의 향신료, 정향과 계피, 팔각, 회향, 산초를 섞어 만든 향을 의미했다. 그것은 조리법에 따라 가루를 내서 쓰거나 통째로 우려내는 방식으로 사용됐다. 这个中药放进去呢，让它味道可以集中，然后也不会因为这个药渣去让食材看起来不好看。 이러한 오향을 사용해 루웨이라는 조리법을 개발한 것은 약 2000년 전이다. 중국의 황제가 지방 순찰을 다닐 때 먹고 남은 자투리 고기를 경호원이나 하층민들에게 하사했는데 그것의 잡내를 없애고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 향신료를 넣기 시작했다. 이때 향신료의 맛과 향을 더욱 잘 살리기 위해 간장을 넣었는데 간장의 짠맛이 향신료의 맛들과 결합하면서 향신료의 부족함이 보완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1000년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 루웨이는 중화 요리의 대표적인 조리법으로 자리 잡았고 대만으로 건너오면서 오늘날의 국민 음식이 되었다. 다섯 개의 향신료로 출발한 오향 역시 100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향신료들의 조합으로 발전했고 다양한 배합법을 통해 수많은 오향이 창조됐다. 五香呢，其实它不是代表5个味道而已，
我认为啊，五香啊，就是我们华人自古以来不可或缺的重要的美食。我觉得很像一架钢琴，是千年的传承。可是每一个演奏，它的创作出来的曲目，都让人家有全新的感受。所以就像在美食方面，有的厨师他添加的比例、味道不一样，那感受就完全不同。 예, 그러니까 이제 원래 오향은 우리가 앞에서 말한 그런 뭐 팔각이라든가 그 회향이라든가 근데 산초라든가 계피 그다음 뭐 정향 그죠? 띵香이라고 하는 이런 5가지 이제 재료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뒤에 오면서 오향이라는 그 개념이 그러니까 반드시 5가지 재료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게 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발전을 하면서 좀 변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계속 좀 더 보도록 합시다. 타이베이의 명소인 한 호텔. 이곳은 일제강점기 일본 신사가 있던 곳으로 1952년 장개석 총통의 부인 송미령의 제안에 따라 호텔로 다시 지어졌다. 대만에 이런 곳이 좀 있어요. 이 호텔의 중식당은 북경 요리 전문점으로 고급 중화 요리들이 선보이는데 많은 요리에 오향이 사용된다. 사람들이 이 식당의 요리를 먹기 위해 멀리서 찾아오고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는 건 오향이 제대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이곳의 인기 메뉴 중 하나가 돼지 정강이살로 만든 방방퇴이이다. 고기를 오향에 오랜 시간 졸여 진한 오향의 맛이 일품인 이 요리는 재료의 맛과 풍미도 살아있지만 동시에 오향의 맛도 살아있다. 味道其实五香味还蛮重，那它上面的话还有再加那个香菜，所以它其实口感层次上就是有点就是双层。 所以它五香味的时候也蛮重。那如果没有加的话，应该就走香菜跟基本的酱油配料而已。 이곳에선 오향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 부총괄 셰프 랑젠빈 씨는 35년 경력의 전문가다. 在台湾的话都比较接受那个五香的味道，所以我们就用五香去提味，是这样子的。五香它是用所谓的 八角还有那个小茴香、肉桂丁香5样东西磨成粉，再混在一起，所以我们称之为五香。 오향은 사용 방법에 따라 맛의 차이가 극명해진다. 각 향신료들마다 개성이 뚜렷하고 강한 맛과 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丁香味带香，而且它会酸香的感觉呢。五香粉里边另外最主要一个香料。 一般的五香粉里边也有放小茴，可是今天我们不一样的，要我们就故意放一点那个花椒。它是呢，为什么为了这样子呢？它辛辣而且驱寒。八角这是五香粉里边最主要一个，所以呢变成又可以提味，又可以这让我们呢吃起来会比较那个神经会，这感觉会好，又容易进味道，又比较提香。 각 향신료들의 향과 맛이 제대로 조화되려면 정확한 비율로 섞여야 한다. 그 비율에 조금이라도 오류가 있을 경우 한 가지 향신료의 맛이 도드라지면서 전체적인 맛의 균형을 망가뜨린다. 이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불이다. 향신료들을 센 불에 볶을 경우 기존의 향은 2배 이상 극대화된다. 향신료들이 갖고 있는 강한 향은 불을 통해 어우러지면서 더욱 풍부해지고 원재료의 맛도 제대로 살려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불의 크기에 따라서 저 맛이 좀 달라진다라는 거야. 예, 그래서 요리를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은 지금 불을 잘 활용한다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이 향은 짠맛의 간장과 육수로 완성된다. 이것을 고기에 붓고 재운 다음
다시 센 불에 오랜 시간 졸여서 향이 배이도록 한다.焖煮大概40到45分钟左右，让它烧身，吸饱里边那个味道之后，我们再起。 고기가 향신료의 향을 충분히 흡수하고 나면 전분물을 끼얹어 마무리한다. 이때 사용하는 전분물에 오양가루가 들어가는데 이 또한 정확한 비율을 지켜야 한다. 嘴巴会带酸，可是如果你放太重的话，五香粉太重的话，它会带苦，就不能过量。太多的话会太苦。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뭐 비율이겠죠. 비율에 따라서 맛이 이제 달라지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향신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봤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뭐 재밌게 보셨나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 향신료와 관련돼서 다 못 봤거든요. 향신료를 조금 더 이제 관련된 영상을 좀 더 보고요. 그 다음 이제 교재를 보시면 36페이지 나와 있죠. 어떻게 조리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리법에 대해서 할 예정이니까요. 그때 보기로 하고, 영상을 봤으니까 오늘도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2문제 정도 낼 예정이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첫 번째 영상에서 그 돼지고기를 사용을 해가지고 산초라든가 팔각이라든가, 그쵸, 청양도 들어갔나요? 네, 그런 몇 가지를 사용을 해서 그 돼지고기를 이제 훈제하는 그런 영상을 봤잖아요.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 그 영상에서 나왔던 그 지역 이름, 두자입니다. 두자. 지역 이름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향신료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그 중에서 오향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오향이란 무엇인가? 5가지 재료를 쓰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